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밤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만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린 왕자가 말하는 진정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낭독을 통해 여러분도 그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 6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책에서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고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다 읽은 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내 그림 1호입니다. 나는 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꼭 설명을 해주기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안에 코끼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른들은 보아뱀 속에 코끼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가 되려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저기 이 세계 어디든 안 날아가 본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나는 내 그림 1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건 모자군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진실한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나는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이 혼자 그 어려운 엔진 수리를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이상하고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눈을 떠보니 한 이상한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거나 목말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아니야, 보아뱀 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커.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래서 양이 필요하단 말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할 수 없이 나는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내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그려줘. 나는 양 그림을 몇 장 더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을 수리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나는 상자 하나를 쓱쓱 그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이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내 별은 아주 작은데. 아이는 무척 심각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내가 묻는 말에는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건 뭐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지, 비행기야. 그래?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어느 별에서 왔는데?
순간 나는 어린 왕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넌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니? 어디서 왔는데?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잘 됐다. 이 상자는 밤이 되면 집으로 쓸 수 있겠어. 그래. 그리고 착하게 굴면 낮에 양을 메어놓을 수 있는 말뚝도 그려줄게. 어린 왕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메어놓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네. 그렇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리잖아. 양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약간 슬픈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던걸. 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가 들어있을 정도로 작은 곳이라는 겁니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일 것입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발견했습니다. 내가 소행성 B612호라고 번호까지 말하는 것은 어른들이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어린 왕자가 세상에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린애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예요 라고 말하면 모두 믿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난 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금 그 친구에 대해 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을 힘 닿는 데까지 비슷하게 그릴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친구가 자세한 설명을 해준 적 없기 때문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린 왕자의 별에서 자라는 무서운 바오밥 나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양이 정말로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야? 응, 그렇다니까. 아, 잘됐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어린 왕자는 총명하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큰 바오밥 나무도 처음엔 아주 작은 나무야. 그런데 왜 양에게 바오밥 나무를 먹이고 싶어 해? 어린 왕자는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아이 참 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입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은 크기 전에 뿌리째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오밥 나무가 별 전체를 뒤덮고 그 뿌리가 별에 구멍을 뚫으면 어린 왕자의 별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즉시 뽑아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장미와 비슷하게 생겼거든.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 그림을 한 장 더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를 뽑는 일을 뒤로 미뤘다가는 큰일 나. 나는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아는데 그 사람은 작다고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두었다가 그만. 나는 그의 말대로 그 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소박하고도 쓸쓸한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해지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어린 왕자의 말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질 무렵이 참 좋아. 해지는 거 보러 가자.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나의 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기만 하면 언제나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43번이나 해가 지는 걸 봤어. 난 슬플 때는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그럼 그날은 몹시 슬펐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듯이 불쑥 내게 물었습니다. 양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비행기 엔진에 나사못을 조이느라 아무렇게나 대답했습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려서 생긴 거야.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꽃은 아주 약해, 순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야. 꽃들은 가시가 굉장히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해. 나는 그때에도 나사못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는 망치를 잡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른과 똑같은 말수를 쓰고 있잖아. 나는 그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별에 시뻘건 얼굴을 한 신사가 있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바라본 일조차 없는 사람이야. 그가 하는 것이라곤 오로지 계산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난 중요한 일로 바쁘단다 라고 중얼거려. 그렇게 잘난 체만 하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었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꽃이 양한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알고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양이 모르고 한 입에 없어버렸다면 그래도 아저씨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별, 아니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와 네 꽃에 울타리를 그려줄게. 곧 나는 그 꽃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어느 날 아무도 알 수 없는 씨에서 싹이 나와 자라더니 새로운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난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에 정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꽃은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뽐내며 어린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가시에 대해 말했습니다. 난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어도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꽃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호랑이가 없는데.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바람이 무서우니까 바람막이를 해주세요. 바람 부는 게 무섭다니. 식물인데 왜 그럴까?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유리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이곳은 너무 추워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그러더니 꽃은 말을 멈췄습니다.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온 꽃이 다른 나라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한편 의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그저 향기를 맡고 바라보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어. 그러나 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어. 나를 귀찮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도 가여운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줬어야 했어.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니라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또 환하게 비춰줬어. 결코 꽃에서 달아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꽃의 그 거짓말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꽃들은 자기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잘 정돈했습니다. 그 별에 있는 2개의 활화산과 1개의 휴화산 구멍도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슬픈 마음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을 뽑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언제나 똑같이 해온 일들이 유난히 다정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우려 했을 때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어린 왕자는 꽃에게 인사를 했으나 꽃은 기침만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꽃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화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당신이 그걸 모른 건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유리덮개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은 오히려 몸에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잖아요. 어서 가세요.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는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들른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오는구나. 왕은 무척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별은 왕이 입은 호화스런 망토로 뒤덮여 있어서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서 있으려니 피곤해 하품을 했습니다. 짐은 하품하는 것을 그만오라.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하품은 참을 수가 없는걸요?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하품을 하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왕은 무엇보다 자기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어서 무리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짐이 누군가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짐의 잘못이니라. 어린 왕자는 별이 이렇게나 작은데 왕이 무엇을 다스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무엇을 다스리고 있나요? 그야 모든 것이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노라. 어린 왕자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왕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는 광경을 마음껏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요. 명령을 내려주세요. 짐이 명령해주지. 그러나 해가 짐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습니다. 해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떠나려 했습니다. 떠나지 말라. 너를 법무 대신으로 삼겠노라.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법무 대신이요?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네 자신을 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만약 자신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니라. 하지만 제 자신을 재판하는 일이라면 여기가 아니라도 돼요. 가겠어요. 왕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끝까지 위험에 차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모자가 참 이상하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답례하기 위한 모자야.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그들에게 답례하는 거야.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에게 박수를 치게 하고 모자를 들어 올려 답례했습니다. 박수치는 것에 실증난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자가 떨어지죠?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들렸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정말 숭배하니? 숭배가 뭔데요? 네가 나를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뿐이잖아요. 어쨌든 나를 숭배해달란 말이야. 아저씨를 숭배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꾼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술꾼은 술병을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술 마시지. 왜요? 잊어버리려고. 어떤 걸 잊는데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불쌍해서 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야.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술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단 말이야. 그 말을 마치고 술꾼은 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그 별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확실히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한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셋에 둘을 더하면 5. 안녕? 12에 셋을 더하면 15.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합이 5억 162만 2731이군. 어떤 게 5억이에요? 사업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계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사업가는 할 수 없이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게으름뱅이들을 멍하니 꿈에 젖게 하는 것들이지. 그런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아, 별들이군요. 그 별들 가지고 뭐 하는데요? 소유하는 거지. 그런데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또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 별들을 살 수 있거든.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을 가질 수 있죠? 아무도 별을 가질 생각을 안 하니까 내 것이지. 그렇겠군요. 근데 그 소유한 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해야지. 세어보고 또 계산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목도리가 하나 있는데 언제나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 있죠. 하지만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러나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건 또 뭔데요? 조그만 종이에 내 별의 수를 적는 거야. 그리고는 서랍에 넣고 잠그는 거야. 그건 재밌겠다.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내겐 꽃 한 송이가 있는데요.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도 청소해주고요. 화산이나 꽃을 위해 무언가 이로운 일을 해줘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는 일이 없잖아요. 사업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5번째 별은 가로등 1개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 1명으로도 좁은 작은 별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별에서 가로등을 왜 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 거야.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그리고 사업가나 술꾼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 적어도 이 사람의 일에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이 잠들어 버리겠지? 참 아름다운 일이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왜 가로등을 끄셨어요? 명령이란다.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습니다. 왜 다시 가로등을 켜세요? 명령이니까.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참 힘든 일이야. 옛날엔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켜기만 하면 됐는데,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지. 그럼 명령이 바뀌었나요? 아니, 명령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별이 점점 빠르게 돈단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를 돌게 됐지. 난 이제 1초도 쉴 수가 없단다. 어린 왕자는 의자를 몇 번씩 옮겨 해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만 걸으면 별을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걸으면 언제나 해를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돼요.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란다. 그럼 정말 안 됐군요.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이나 사업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할지 몰라. 그래도 그들 중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저 사람은 적어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 6번째 별에는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로구나. 늙은 신사가 어린 왕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바다와 강, 도시, 산, 사막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학자지. 이곳은 무척 아름답네요. 이 별엔 바다도 있나요? 난 잘 모른다. 지리학자는 돌아다니지 않아. 탐험가가 보고를 하면 그 이야기를 기록해두는 게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그 탐험가가 성실한 사람인가를 조사한단다.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이 엉뚱하게 되어버리니까. 또 술을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안 되지. 그건 왜요? 취한 사람은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술꾼의 말을 믿으면 하나밖에 없는 산을 2개로 적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지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훌륭한 탐험가다. 네가 살던 별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겠니? 제 별은 화산이 3개 있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 이야기 같은 건 쓰지 않는단다. 왜죠? 꽃은 무척 아름다운데요. 꽃은 일시적이거든. 일시적인 건 뭐죠?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이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지.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4개밖에 없어. 그런데도 혼자 남겨두고 오다니. 어린 왕자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린 왕자에게 지리학자는 지구라는 별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남겨두고 온 꽃을 생각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7번째로 찾은 별이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다른 별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그리고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 등을 합쳐 20억 명쯤 되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 전체에 46만 2,511명이라는 많은 수의 가루 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지구는 매우 크다고 말했지만 사실 사람은 지구의 아주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밥 나무처럼 자신을 엄청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일러주면 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매우 좋아하니까요. 어린 왕자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달빛 색깔의 고리 하나가 모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 이곳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뱀에게 물었습니다. 이 별은 지구고 여긴 아프리카야. 그런데 지구에는 아무도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매우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들은 우리가 언제든 자기의 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빛나는 것일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렇지만 너무 머네. 어린 왕자는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넌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넌 발도 없으니 여행도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아. 난 어떤 배보다 너를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은 마치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건드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나온 땅속으로 되돌아가게 되지. 언젠가 네가 별에 돌아가고 싶어지면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동안 만난 것은 꽃 한 송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꽃은 언젠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을 봤지. 하지만 지금은 몰라. 그들은 바람에 날아갔을지 몰라.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살기가 매우 불편할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하자 꽃도 인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왕자가 아는 산이라고는 겨우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을 의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바늘 끝처럼 뾰족한 바위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혹시나 하고 말해보았습니다. 안녕,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그러자 메아리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고는 없어. 남이 한 말만 되풀이하고.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사막과 모래벌판을 지나 바위와 눈 속을 걸어다니다 우연히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장미꽃들은 모두 별에 두고 온 어린 왕자의 꽃과 닮아 보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슬퍼졌습니다. 별에 두고 온 꽃은 늘 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자신의 꽃과 똑같은 꽃들이 몇천 송이나 가득 피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 꽃이 이걸 보면 무척 화를 낼 거야.
아마 요란하게 기침을 해대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어린 왕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꽃은 사실 그저 평범한 장미꽃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가진 거라고는 흔한 장미꽃 하나와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이것이 전부인 내가 정말 훌륭한 왕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린 왕자는 풀밭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하고 놀지 않을래? 난 정말 슬퍼.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그래?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넌 아직은 나에게 다른 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에게 나는 다른 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거든. 그렇지만 만약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단다. 아, 알 것 같아. 내게 꽃이 하나 있었어.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생활은 매일 똑같아서 지루해. 그렇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살처럼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들과는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숨게 만들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들려. 난 땅 밑 굴에서 뛰어나오게 될 거야. 저 밀밭을 봐. 난 빵은 안 먹으니까 나에게 밀은 아무 소용도 없어. 하지만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저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떠올릴 거야. 여우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날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난 친구를 찾아야 해.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걸 얻을 수 없어.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무엇이나 가게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친구를 가질 수 없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야 해.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는데?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엔 조금 떨어져 이렇게 풀밭에 앉는 거야. 나는 너를 흘끔흘끔 곁눈으로 쳐다보게 되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인이 되기 쉬우니까. 하지만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줘.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부터 너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러는 동안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갔습니다. 시간이 되어 그가 떠나려 하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난 울고 말 거야. 그건 어쩌면 네 탓이야. 난 널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맞아. 하지만 길들이는 게 좋은 것도 있어. 저 황금빛 밀밭을 보며 너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다시 장미꽃들에게 가봐. 그러면 네 꽃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오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 서로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처음에는 그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의 말에 장미꽃들은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단지 피어 있을 뿐이야.
물론 나의 장미꽃도 그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면 너희들과 똑같은 꽃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한 송이의 꽃이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뿌려주었고 또 유리덮개를 씌워주었기 때문이지. 그 꽃은 내 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돌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무엇이든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우는 다시 말했습니다.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는데 넌 절대로 잊어선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넌 너의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난 나의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결코 잊지 않으려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건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 친구 여우는 얘야, 여우가 뭘 했든지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난 곧 목이 말라 죽게 될지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건 기쁜 일이야. 난 여우가 친구란 것이 아주 기뻐. 한참 후 어린 왕자와 나는 우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넓은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걷다가 어린 왕자와 나는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막을 좋아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갑자기 나는 사막의 신비한 반짝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난 정말 기뻐.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고 잠든 어린 왕자를 나는 내 팔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달빛 아래서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과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의 미소 띤 입술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성실함 때문이야. 이렇게 걷다가 동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막의 우물들과는 달리 마을의 우물과 비슷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르래며 두레박이며 두레박 줄도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두레박 줄을 잡아 올렸습니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어린 왕자의 입술에 두레박을 대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특별한 날의 음식처럼 달콤했습니다. 아저씨네 별 사람들은 같은 정원에 몇천 송이나 되는 장미꽃을 기르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 하지만 난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어. 그렇지만 결코 눈에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그래. 내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꿀 빛깔의 사막이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내 양에게 입마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줘. 난 꽃을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습니다. 나는 입마개를 그려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내일은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지. 그럼 일주일 전 너를 만난 날 아침에 네가 사막 한가운데로 혼자 걷고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너는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을 찾으려고 했니?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힐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가. 내일 저녁에 다시 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여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면 울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우물 옆 낡은 돌담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나지 않니? 분명히 여기는 아니야.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답을 했는지 다시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봐줘. 넌 거기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갈 테니까. 나는 가까이 갔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 아랜 30초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한 독을 가진 노란뱀 한 마리가 내 발소리를 듣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담에서 내려오는 어린 왕자를 양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저씨가 엔진을 고치게 돼서 기뻐.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린 왕자는 내 무릎에 대답하지 않고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집으로 돌아가. 내가 가는 길은 아저씨가 가는 길보다 훨씬 멀고 힘들어.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먼 곳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겁먹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와 입마개도. 어린 왕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막의 신선한 샘물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거야. 모든 별은 꽃으로 만발할 거야. 그래, 나도 알아. 밤이 되면 별들을 쳐다봐. 아저씨는 그 많은 별 중에 어느 하나를 내 별로 알고 바라볼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별이든 다 좋아하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나는 저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준 거나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다시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소리도 없이 살며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급히 뒤쫓아갔을 때 어린 왕자는 걱정하며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좋았을걸. 아저씨의 마음이 많이 아플 거야.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 하지만 정말 죽는 건 아니야. 내 별은 너무 멀어서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내 몸은 버려진 낡은 껍질과 같은 거야. 낡은 껍질에 대해서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 어린 왕자는 풀이 죽었으나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근사할 거야. 나도 별들을 볼 거야.
모든 별들이 다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주겠지.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걸음 더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번쩍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모래 위라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6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그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붙이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그 꽃을 매일 밤 유리덮개로 잘 덮어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쯤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큰일인데.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씌우는 것을 잊어버린 그날 밤 양이 나왔다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된다면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을 그대로 지나쳐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옆에 한 어린아이가 와서 웃고 있다면 그가 어린 왕자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를 그리워하는 내게 편지해 주십시오.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발표한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가 직접 사파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순수함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전에 어린이였던 어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소행성 B612호에서 온 어린 왕자가 여행 중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에서 잊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지만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길들이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고 책임지며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어린 왕자는 몇 번을 읽어도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